도피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계속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일대인 것 같은데, 합법적인 도피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면서 하는 도피가 있는 것 같아요. 합법적인 도피라고 하면은 작년 연말이었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내가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장이 집에서 격리를 하면은 격리할 곳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족과 동선이 안 교체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우리 집에 있는 쪽방에 짐 넣어놓는 그런 방 있잖아. 그 방에서 격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지만 격리를 하다 보니까 뭐 약속 잡혀 있었던 것, 뭐 해야 되는 일들 모든 나의 의무감으로부터 저 격리 중인데요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국가가 시켜서 격리를 시켜준 셈이 되다 보니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고 격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구석에 있는 쪽방에 짐들과 함께 2주를 보냈지만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마음 편한 도피였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뭔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지쳐가지고서 이제 잠깐 뭐 일 맡기고서 나 혼자 쉬러 나오면은 그거는 되게 죄책감을 느끼지. 크게는 제가 고3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많이 느끼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각보다 인간은 되게 단순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간단한 사소한 일에서도 하기 싫다는 감정 심리만 들어도 뭔가 도피하고 싶다는 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기 싫고 뭔가 마주치기 싫은 일만 있어도. 그래서 저는 매 순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소한 순간에서 이렇게 느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벼움과 무거움, 뭐랄까 이런 문제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볍게 보느냐 무겁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현실에 관한 부분들을 가볍게 접근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그 영세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었던 그 6년의 시기는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제 삶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키번호 이런 거 줄 서본 적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키가 168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열패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 번호를 쓰면은 앞자리에 이렇게 1, 2, 3, 4, 5부터 쭉 쓰잖아요. 이 줄 세우기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줄을 세우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앞자리에 서야 했던 이러한 이 뭐랄까 그런 불합리, 내가 왜 줄을 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를 어떤 정해져 있는 성장의 구도 안에 나를 편입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느꼈었고,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죠. 이 세상, 결국엔 도피라는 것이 저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나 불합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0 몇 년이지? 2016년까지 역까지 쳤던 것 같아요. 좀 그 돈을 벌고 생활을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지만 영위하는 과정 안에서 스트레스가 꽉 차니까 올 스탑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관두고, 아지트라는 단어가 스튜디오라는 공간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안 내려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서 도망가고 싶은 적 있었어요. 자가격리할 때 한 가지 예이긴 한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초라해. 되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한 2평, 3평짜리 방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가끔씩 이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전화 받아서 꼼짝 안 하고 있는 핸드폰 왜 꺼놓으셔요? 이런 거 받으면서 있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있어 어떤 그런 초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2자짜리 수족관 안을 들이다 보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되게 우리가 흔히 물멍이라고 해서 불멍과 비슷한 말인데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멍 때리고 바라보는 이 묘미도 한번 빠져보면은 이게 안 한 사람은 잘 몰라. 되게 다른 힐링이 되면서 이 구피 간의 이런 관계라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물의 풍경이 주는 이렇게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흥미롭게 작용하더라고요. 나는 2평짜리 작은 방에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2자짜리 수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현실로부터의 괴리되는 그런 시험들이 나에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피라는 게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도피를 하려면 그러니까 당장 내가 힘들니까 도피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힘들고 왜 도피할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 보면 당장 내 눈앞에 막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시속 막 엄청난 속도. 그래서 내가 막 나는 이 기차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에 서가지고 기차를 막 받고 있으면 그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그러한 무게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도피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논리나 어떤 관념 이런 걸로 도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성 같은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숨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피하고 싶으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미루고 되고, 그러다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일단 어차피 닥치게 될 일이니까 묵묵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시험을 잘 외우고 그리고 잘 연습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자기 속도에 맞춰서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빨리 변하는 나라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빠름 속에서 자기가 효율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어떤 부품이 돼야 되는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하는 자연의 속도로 가지 않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쉼? 혹은 어디가 아프거나 회피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꽉 찼거나 막 그러면 도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 책임 또는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거를 놓고선 쉰다 또는 피한다 또는 회피한다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한다 멀어지려고 한다 이런 것에 훨씬 더 가깝잖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2년 동안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목숨 걸고 했었던 일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쉬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거야. 얼마 전에 뉴스에 1992년도에 홍수가 났는데
회사 양복을 입은 분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막 물을 헤치고 나가는 사진이 하나 떴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맞아, 90년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적이었지. 일단은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뭐가 무너져 내려도 일단 출근부터 하고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지 라는 어떤 것과 지금의 뭐 코로나에서 벌써 지금 2년 사이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었지? 뭐 어찌됐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현실로부터 진짜 멀어지고선 쉬어야 되는 것과 또는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멈춰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지. 옛날에는 육아, 휴가 같은 것이 정말 뭐 호사스러운 얘기야 뭐 이런 식의 것이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되게 당연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는 안 주면 큰일 나는 어떤 그런 거로 정착되어 가잖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도피를 한다는 것의 긍정적 효과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전에 과다하게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잊어버리고만 지내야 됐던 어떤 지점들로부터 이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냐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휴지 또는 도피라는 것이 없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보통 도피의 이미지라고 하면 좀 자기 방으로 이렇게 혼자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게 도피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부로 막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도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로 들어가기를 근데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힘든 걸 주고 그래서 다시 도피에 대한 걸 꿈꾸게 만들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의 도피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과 더 결부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엄마는 그걸 창고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1층과 2층 사이에 이제 지나가는데 엄마는 잊고 있는 창고를 쌓아두는 그냥 공간이었는데 거기 안쪽을 우리 나름대로 빌드업해서 막을 쌓고 그 안에 그 또래 집단 우리끼리 뭘 만들고 무슨 노래도 만들고 낙서도 하는 그 밀폐되지 않았는데 숨어있는 공간 그런 게 있었죠. 저는 상황마다 다른데요. 그냥 아지트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마주치기 싫은 현실에서부터 벗어난 곳이 저의 아지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기 싫으면 독서실로부터 벗어난 집이 제가 아지트가 되는 것 같고 뭐 집에서 너무 무기력함을 느낀다 싶으면 집을 나온 산책로가 저에게 아지트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아지트라는 것도 결국 사적 공간인 거지만 완전히 사적일 수는 없고 그 공적 공간 안에서의 사적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대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집 말고 이 우리가 공공공간이라고 여기는 데 안에서 사적 공간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도시의 빈틈들을 찾아다니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이거 실제로 물리적 빈틈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뭐랄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공간들을 도시 속에서 찾아내서 그 빈틈들을 아카이빙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랑 그냥 가가지고 막 수다나 떨고 그럴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빈틈들에 들어가면 사람들끼리의 대화도 조금 더 빈틈이 있는 그런 대화들이 나오진 않을까?
뭐 말장난이지만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왜 실패했었냐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 공공공간 안에 다그 건물과 건물 사이도 문이 걸려 있거나 어떤 역할들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막 거기가 쓰레기 뭔가를 모으는 장소로 사용된다든지 어쨌든 사유지여서 누군가 거기 물건들을 거치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막 겨우 찾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낑겨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낑겨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저항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아지트나 사적 대화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 효율이나 합리의 논리로 가득 찬 현대사회의 공간에서 어떻게든 사적 대화가 가능한 개인적 아지트를 발견해 보겠다고 막 몸을 끼워 넣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유의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적이다. 약간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약간 그 SNS 계정이 저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계정도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뭐 이런 거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그 계정 속에서 진짜 제가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이러는 게 뭔가 물질적인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저는 또 뭔가 새로운 공간 같이 느껴져서 그런 SNS? 약간 인터넷에서도 새로운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게임을 30분을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일단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더러운 데 들어가가지고 너희들끼리 뭘 하려고 불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뜻이 같은 생각이 같은 이게 너무 좋아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거기서 몰래 이제 작당 모의를 하던 우리의 뭐 유희를 즐기던 그런 게 아지트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 작게 시작하자면 도피한다는 것 자체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피하고 싶은 원인에 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어요. 뭔가 혼자만 있어서 좋은 그런 아지트인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얻는다고 느껴져가지고 요즘에는 아지트가 있으면 친구들이나 뭔가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서 뭔가 되게 더 편한 느낌을 얻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검은색 벽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지트라는 건 결국에 어떤 내부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초의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자궁 안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라는 건 결국엔 장소성을 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죠. 엄마의 몸 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내부가 아니라 외부 세계로 마주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고 나의 육체가 다시 장소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내 육체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소를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표면, 그게 인간의 존재의 위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영원히 아지트를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이가. 영원히 내부라는 것을 성취할 수 없어서 자기 막 이불을 뒤집었어. 방을 만들고 어떤 집 안에 들어가고 내부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스튜디오로 이렇게 치환해버려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거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지? 뭐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전쟁 나갔다가 그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거 극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물리적인 공간이 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아니면 그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던가 되게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통을 깨고 재즈를 발명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즈가 뻥 하고 나오는 거 말고 그 시대에 전통적인 음악들이 막 있었을 거잖아요. 부기우기도 있고 블루스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 안 상태에서 아지트 같은 공간에 각각 개인들이 자기의 그 음악을 실험을 해서 그들이 다시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공간은 또 아닐까? 뭔가 사람은 창의적이거나 뭔가 물질적인 거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거와 관련 없는 직업을 택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면서 그 플러스 알파로 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걸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봤을 때 치유도 약간 되면서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 어떠한 의미에서 자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뭔가가 발명되어지는 공간. 아니요. 그냥 엄마 앞에서도 마음껏 게임할 수 있으니까 아지트가 없어서 괜찮아요. 처음에는 엄청 필요했어요.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유에서 무는 아닌 것 같고 뭐가 나타나려면 저항이든 그게 작업이 됐든 유에서 유가 나오는데 그 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진짜 여러 가지 물질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뭐 이렇게 구불렸다가 다시 분리해서 뭔가를 결합시키고 하는 공간이 또 일상생활 공간에서는 일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똑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엑스트라 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완전 소중하고 사람들도 다 그런 거 하나씩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항이 막 옛날처럼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되게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에 정인이가 되면은 우울감이라던가 뭔가 공허함 같은 게 조금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해소의 통로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